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을 맡은 김채연입니다. 오늘은 이서영, 전혜영, 김다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휴전 소식이 전해졌지만 시장은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고 국내 금융시장도 하루 만에 다시 경계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로 올라섰고 코스피와 코스닥도 나란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과 협상 균열 우려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가 같은 흐름을 보인 건 아니었는데요. 전일 급등했던 반도체주는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실적 기대감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먼저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서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미증시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 S&P 500은 0.6%, 나스닥은 0.8% 상승하며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장은 물가 둔화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방향이 완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동성 확대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변수도 존재합니다. 서비스 물가와 주거비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어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는 유지되지만 속도는 불확실한 상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앞두고 AI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을 중심으로 클라우드와 AI 관련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기업들은 생성형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투자와 GPU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높은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재자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 중반 수준까지 상승하며 에너지 가격 부담이 다시 시장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유가 상승은 중동 지역 긴장과 공급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히 에너지 가격뿐 아니라 물류비와 생산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소비자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즉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유가 상승에 대한 물가 재상승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AI, 에너지라는 세 가지 중심축을 주제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시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유가와 물가 변수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별 뉴스보다 이 변수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시각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서영 아나운서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 흐름 그리고 주요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금리와 유가 그리고 AI 기대감 속에서 여전히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흐름이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됐을지 이어서 국내 주요 뉴스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전혜영 아나운서, 오늘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먼저 시장 소식입니다. 공매도가 시작된 이후 시장 점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기관이 전산으로 잔고를 확인하면 한국거래소가 한 번 더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문제가 확인되면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자사주 관련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며 기존 자사주도 1년 6개월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유 비율이 1% 이상인 경우에만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상장사가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처리 과정이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주주가치 재고 계획을 밝힌 기업은 409기업, 지금까지 관련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모두 590기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 4월 3일까지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528기업으로 상장사 참여가 늘면서 주주가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실제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네, 공매도 재개 이후에 금융당국이 시장 점검 그리고 불법 거래 관리에 나선 가운데 자사주 공시 강화와 주주가치 재고 계획을 참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시장 투명성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4월 9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금리 불확실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시장을 이끌던 기술주들의 탄력이 둔화되자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도 한층 짙어졌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하방 압력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전달되면서 오늘 국내 양지수 모두 뚜렷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양 시장 모두 파란불입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94.33포인트 내린 5,778.01, 1.6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3.85포인트 내린 1,076, 1.27% 하락하며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수급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3,380억 원 홀로 담아내는 모습 보였고요. 외국인이 8,444억 원, 기관이 1,368억 원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9,376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천억과 5천억 원대 팔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 넘게 동반 하락하면서 반도체 대형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아 역시 5%대 넘게 하락하면서 15만 500원에 마감하며 자동차 업종 낙폭이 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에코프로는 2.7% 하락하며 14만 원대에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BM도 20만 6천 원, 1%대 하락하며 2차 전지 대형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알테오젠 역시 1%대 하락, 37만 원에 마감하며 바이오 대형주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옳지만 항상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도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이라는 닻을 굳건히 내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9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김다연 아나운서와 함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인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아나운서, 어떤 종목 주목받았을까요? 네, 특징주입니다. JW 중해제약이 비만 치료제 신약 도입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일 오전 기준 JW 중해제약은 전거래일 대비 약 9% 가까이 상승하며 3만 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은 중국 제약사 가넨니 파마슈티컬스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인 보판 글루타이드에 대한 국내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신약은 2주에 한 번 투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 1회 제품 대비 편의성이 높고 임상에서 약 17% 이상의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W 중해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개발과 허가, 상업화 권리를 확보했으며 향후 비만과 당뇨병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GLP-1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 기대감과 함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JW 중해제약 차트 보겠습니다. 시가 39,950원에 시작해 고가 34,150원을 터치한 뒤 종가 30,750원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네, JW 중해제약은 비만 치료제 신약 라이선스 계약 소식에 신사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APR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PR은 글로벌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기반 해외 판매 확대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K-뷰티 기업인데요. 오늘 APR은 1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직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성과에 이어서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지역에서의 성장세가 확인되면서 글로벌 확장 기대감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중에 고점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APR은 전일 대비 8% 넘게 상승하며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혜영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전날 크게 오른 뒤 오늘 장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날 증권주 전반에 매수세가 들어오며 미래에셋 증권도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늘며 브로커리지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과 1분기 실적 기대도 주가를 받치고 있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미래에셋 증권은 전 거래일보다 3.46% 내린 66,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큰 폭으로 오른 뒤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시가는 68,500원, 고가는 69,000원, 종가는 66,500원에 형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증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현명하게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서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산업 리포트를 통해 최근 국내 증시 흐름과 주요 기업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협동로봇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최근 글로벌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자동화인데요.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기업들은 생산 공정의 효율화를 위해 자동화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협동 로봇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경쟁력을 살펴보면 가장 큰 강점은 협동 로봇 기술력입니다. 협동 로봇은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정밀 제어와 안전성 측면에서 글로벌 상위권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용 범위가 제조업을 넘어 물류, 서비스, 식음료 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협동 로봇 시장은 연평균 2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고성장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부분은 수익성입니다. 현재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성장성은 확인되었지만 실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 검증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경쟁 심화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니버설 로봇과 화낙 등 주요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기술력과 가격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시장 점유율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현재 두산 로보틱스는 자동화와 로봇 산업 성장이라는 구조적 흐름 위에 올라탄 기업이지만 동시에 수익성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자동화 수요 증가로 인한 매출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이익 구조 개선이 지연될 경우 주가 변동성 역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장기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대감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확인해야 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테마 접근보다는 실제 실적과 수익성 개선 흐름을 함께 점검하는 시각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동화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는 기대 속에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기술력을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주가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수세와 반도체, 바이오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개별 종목 중심의 테마 장세가 이어지며 종목 차별화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종목별 선별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종목별 선정 전략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전혜영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잠시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한 템포 쉬면서 다음 장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내일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오늘 장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을 쉽게 안심할 수 없는 하루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휴전 기대감으로 한껏 올랐던 시장이 다시 불안이라는 현실을 마주한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자금 시장은 방향보다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 불안이 이어질지 다시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